피부고민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여름의 한 중간에서 비타민C를 하나 새로 발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비타민C와 레티놀 섞인 세럼을 좀 쓰고 있었고 아스코빅 애시드 캡슐도 간혹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민감해서 에라스코빅 애시드 바르기 나쁠 때 비타민C 유도체 든 세럼도 간혹 발랐고요. 작년 버전으로 이 타임레스도 사용을 했는데요. 대부분 에라스코빅 애시드 10%까지 세럼을 발라준 거예요. 이런 작년에 쓰던 버전들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버전이 아니라 올해 신제품으로 비타민C를 하나 발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티 세럼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리커리시 세럼이나 트라넥사믹 애시드 세럼이나 글루타치온 세럼이나 이에 더해서 비타민C 세럼, 나이아신 아마이드 세럼을 들이붓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비타민C 세럼, 잡티 세럼 등으로 잡티가 없어지느냐? 그것은 굉장히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설사 브랜드별로 비포 애프터 잡티가 얼마나 없어졌나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른 실험 대상이 집에만 있었는지 나가서 돌아다녔는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피부톤 차이도 큰 거예요. 제 피부가 좀 밝은 톤이고 정말 방심하고 햇빛을 10분만 쬐면 금방 잡티가 올라오는 타입이라 굉장히 조심해서 철벽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더 고가의 비싼 잡티 세럼들도 다 사용해 보았지만 이제 잡티를 위해서 피부에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장 헛돈 쓴 것 중에 라프레리 그 미백 세럼을 2병 연달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년 전에 모든 매거진에서 이게 잡티 없애준다고 상위 랭크돼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하고 제가 그걸 2병이나 썼는데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써도 잡티 흐려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정신을 차리고 제가 정말 철벽 방어를 하고 다니니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항산화제, 비타민C 세럼 등이 여름철 자외선을 세게 받으면서 이렇게 꾸물꾸물 올라오는 멜라닌 색소들을 지그시 눌러주는 데도 효과가 있고 또 저희가 세럼류를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그 자외선 차단제의 효율성도 높여주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세럼을 하나 발라보려고 제가 쭉 리서치를 했는데요. 너무 고가 제품들도 빼고 예전에 나왔던 제품도 빼고 신제품 중에서 제품 하나를 골라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에라스코빅 애시드를 오픈해서 사용할 때 너무 2달, 3달 쓰면 효과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작은 병을 따서 빨리 쓰고 치워야 되는데 이전에 제가 리뷰한 적도 있는 클리니크 이 비타민C 터트리는 그런 앰퓨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미샤에서 비슷한 제품이 신제품으로 나왔고 이 에라스코빅을 터트릴 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 미백에 좋다고 사용하는 리커리시 추출물 감초도 많이 들어있어서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고 이런 미백 세럼, 잡티 세럼을 사용하는 저의 소극적인 결론이 이어집니다. 최근에 비타민C를 쓰고 있었던 게 이제 이 정도인데요. 이제 각기 택색이 있고요. 사실 고함량 비타민C를 얼굴에 발라줄 그 타이밍을 잡기도 힘듭니다. 지금 올해 신제품 중에서 제 장바구니를 뚫고 들어온 제품이 요 바이타C 미샤 제품인데요. 개봉하면 2개월 안에 써도 된다. 이게 아스코빅 애시드가 10% 들어있는 거거든요. 비타민C를 터트리자마자 금방 사용해야 하니까 일반 세럼보다 소량인 앰플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낱개로 해놨으니까 역시 변질되지 않게 보관할 수 있어서 가끔 고함량 비타민C를 쓰고 싶으면 이 캡슐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펌핑을 하면 이제 비타민C가 터져 나올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비타민C가 가루가 나와서 약간 뽀얗게 이제 섞이는 건데요. 지금 파우더가 밑에 가라앉았는데 이걸 충분히 섞어서 사용해 주도록 합니다. 요즘 제가 미백에 좋다고 사용하는 감초 뿌리 추출물 리커리시를 가장 앞에 넣어 놓았습니다. 아스코빅 애시드가 10%인 거예요. 상당 부분 미백 성분을 넣어 놨다고 볼 수 있고 중간 어디쯤인가 트리넥사믹 애시드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끝쪽으로 가면 팔미토일 트리펩타이드 이런 펩타이드 성분도 들어있어요. 알란토인도 들어있고 나이아신 아마이드도 중간 아래쪽에 들어있습니다. 판테놀도 들어있고 이게 향으로 라벤더 오일을 넣어 놨고요. 재질은 굉장히 묽어요. 거의 물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타민 C 세럼들은 뭔가
이걸 오렌지 느낌을 주려고 오렌지 껍질 오일, 왕귤 껍질 오일 이런 것들을 넣어놨는데 사실 그런 게 피부에 자극만 되지 비타민 역할을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시트러스 오일이 피부에 맞지 않는 분들에게는 역시 자극적일 수가 있고 아스코빅 애시드도 10%가 너무 세다. 그런 분들에게도 자극적인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평소에 10% 정도 그냥 쉽게 바르는 사람에게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리커리시 감초 추출물 들은 세럼도 제가 3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트라이오넥사믹 애시드와 리커리시 들은 거고 이건 리커리시가 좀 집중해서 들어있는 제품들인데 그런 걸 일주일 발라서 피부가 잡티가 없어지냐 그렇지는 않지만 멜라닌 색소가 막 올라와서 진해지는 색소를 살짝 한번 밟아주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반 이상 발랐을 때 영상을 마무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건조해서 토너를 먼저 발라줄게요. 몸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제가 뒤늦게 너무 운동을 세게 하고 있어서 햇빛을 정말 세게 받거든요. 10% 비타민C도 피부가 굉장히 세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량 사용하셔야 되고요. 클리니크 10%보다는 덜 따가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각질 상태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각질이 조금 이게 리뉴얼되는 중간 과정이거나 약간 얇아져 있거나 이럴 때는 이 정도 비타민C가 얼굴에 굉장히 따갑게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질적인 스팟이 있죠. 여기도 흐릿하게 깔려있는 스팟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스팟이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올라온 스팟이라 그냥 눌러두는 거고 후천적으로 뭔가 잘못된 트리트먼트로 올라온 스팟이라 이건 다시 건드리기가 너무 겁이 나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더 진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있고요. 이 비타민C를 제가 일주일 더 사용했는데요. 이게 2주면 다 쓸 줄 알았는데 아침 저녁 발라도 한 달 이상 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신선도를 위해서 빨리 쓰려고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침 루틴을 바르는 거고요. 토너를 먼저 발라주고요. 비타민C가 너무 눈 근처에 발라지지 않도록 아이크림을 살짝 얹어줍니다. 이 비타민C를 굉장히 넉넉한 양을 써줍니다. 이렇게 2방울을 한쪽에 발라주고요. 이렇게 2방울 정도 한쪽에 발라주고 충분히 두드려서 흡수시키고 목에도 발라줍니다. 제가 이걸 꽤 바르고 있으니까 이걸로 얼굴이 하얘졌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에 그렇게 수많은 야외 운동을 하고도 좀 타긴 했지만 그렇게 기미잡티 걱정을 안 하게 된 것은 이 비타민C나 나이아신아마이드는 그냥 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자외선 차단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철벽 방어를 하고 다니니까 확실히 색소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이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레이어링을 하나 해주는데요. 디오디너리, 레스베라트롤, 페룰산 들은 제품 제가 이거 항상 쓰는데 다른 제품들이 피부에 익숙해지면 이걸 또 레이어링을 해줍니다. 비타민C 위에 발라주고요. 머리 감은 후에 굉장히 이렇게 습하면서 뭔가 땀도 보이지 않게 올라올 때 유분감 있는 크림을 바르면 또 이렇게 뭉치는 트러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수분 크림 하나를 얇게 발라놓고 이 제품이 흡수가 되고 이게 표면이 그렇게 흥건하지 않을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줄 거예요. 너무 흥건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이게 차단제가 붙어있지를 않습니다. 이 제품을 쓴다고 쓰면서 2주 썼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오늘부로 냉장고에 집어넣고 쓰려고 하고요. 이 외에도 엄청난 비타민C들을 쏟아 부어봤지만 좀 미백에 효과 봤다고 생각하는 것이 글루타치온이나 카카오플럼 이런 걸로 미백 주스 마시면서 정말 철벽 방어하고 이런 앰플들 막 쏟아붓고 무엇보다도 외출을 하지 않을 때 얼굴에 미백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난달처럼 막 물놀이 다니고 이러지는 않지만 요즘에 거의 매일 공원에서 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루만 정신줄 놓으면 정말 기미 잡티 온 얼굴에 깔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서 케어를 하고 굉장히 조심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저희가 여름철에 기미 잡티를 올라오지 않게 하는 것은 철저한 자외선 방어와
최대한 얼굴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요. 이런 항산화제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커리시 추출물, 비타민C, 나이아신아마이드는 기초 루틴에 꾸준히 넣어서 발라줄 거예요. 그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잡티를 파낸다? 안 됩니다. 하이드로퀴논, 멜라닌 크림 이런 게 잡티를 빼주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잡티는 한번 생겼을 때 그게 더 진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잡티를 뽑아내려고 어떤 생 트리트먼트를 하면 할수록 이 멜라닌들은 더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살살살살 달래면서 비타민C 메가도스 할 수 있으면 하고 여러가지 항산화제 레이어링 해주고 올 여름에도 기미 잡티가 더 진해지지 않도록 철벽 방어하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라니마우스 채널 구독하시고 촘촘한 스킨케어 함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